네, 안녕하세요. 유넨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그리고 그저께에 이어서 에덴 동산과 불타는 검을 든 천사라는 섹션의 제3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일단 주제별로 나누다 보니까 일단 좀 내용이 길기도 하고 총 4부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3부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에덴 동산의 뱀에 대해서 다루었고, 뱀 심볼리즘. 오늘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유명한 두 나무, 그리고 나무 심볼리즘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apter further explains that there are two trees growing in the Garden of Eden. One is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and the other is the tree of life.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식물도 많이 있고 동물의 원형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나무 두 그루가 있죠. 자,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여기서 줄여서 그냥 Tree of Knowledge라고도 하는데요. 지식의 나무. 그리고 이 어떤 지식이냐? 선과 악에 대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주는 그런 지식의 나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려 있는 것이 이제 선악과가 되는 거죠. 이브가 따먹었던, 아담과 이브가 따먹었던. 그리고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입니다. 자,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나무도 이제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symbolism of the tree requires brief explanation. 네, 그 나무 심볼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 The world tree is the earth's axis in nearly all ancient mythologies. 자,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그 대부분의 이 대표적인 그 나무 심볼리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여기서 지구의 자전축을 상징한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구라는 어떤 생명체의 이 축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인간의 이제 이렇게 똑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척추이듯이 지구 같은 경우는 이 자전축, 그 북극에서부터 남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축이 있잖아요. 가상의 축. 그것이 바로 이제 척추와도 같은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고대 신화에서는 이것을 월드 트리라는 개념으로 아주 거대한 나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 심볼로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네. 지구의 자전축이다. Trees are also symbols of evolution and unfoldment. Because all life, tree-like, emerges from one root and seed and extends itself into a diversity of manifestation. 자, 그럼 나무의 또 두 번째 심볼리즘은 무엇이냐? 진화 그리고 성장 그리고 펼쳐짐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나무 씨앗이 이제 땅 속에 떨어져서 이게 자라나서 이제 나무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무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계속 수많은 가지를 뻗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 그 씨앗에 담겨진 그 잠재력을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펼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진화하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것의 심볼이라는 거죠. 자,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 있는 씨앗을 이렇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펼침으로써 이제 우리가 진화하고 성장을 하는 것이죠. 네. 괄호 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은 그 마치 나무처럼 하나의 뿌리와 씨앗에서 비롯되어서 이제 수많은 종으로 탄생하게 된다. 자, 이 부분을 읽으니까 예전에 제가 에인소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었던 그런 내용이 기억나네요. 그 에인소프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 땅과도 같다. 이 땅에 무엇이 이제 수많은 이제 씨앗이 생기고 심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이제 땅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 뭐 우리 육체적인 그런 것들도 동물들도 결국에는 다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그 심볼리즘이 또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나무가 수많은 가지를 뻗어 나가듯이 모든 생명체의 진화와 성장, 잠재력의 펼침, 표현,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 네, 아주 좋은 의미죠. The Kabbalistic tree of the Sephiroth with its 10 symbols is based upon the tree of life in the midst of Eden. 네,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그 생명의 나무, 그 10개의 세피로트로 되었었던 거 여러 번 보셨죠? 자, 그것도 일종의 나무죠. 그 나무 심볼리즘을 약간 도식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것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The tree is also the symbol of racial development, and even now, nearly all forms of evolution are diagrammed in the form of a tree. 자, 이것이 이제 또 종족의 보존을 상징하는 것이다.
종족의 보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든 집마다 이런 족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족보, 그 영어로 하면 이제 family tree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먼 조상으로부터 이제 그 조상분이 이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마치 나무 가지가 펼쳐지듯이 이렇게 계속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명의 조상이 뭐 수십, 수천만의,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한 수천, 수만의 이런 조상,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후손들은 말하자면 나무에다 비유하자면은 뭐 잔가지들, 그리고 또는 뭐 이제 이파리, 뭐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영어로 family tree라고 한다라는 게 흥미롭죠. 예. So also are genealogical systems. 네, 같은 얘기입니다. genealogical system 이제 혈통이라는 뜻이죠. 이제 혈통이 옛날 조상부터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이제 어쨌든 유지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거대한 그 혈통을 상징하는 그 나무의 일부인 거죠.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 The tree becomes the symbol of continuity. 그리고 연속성을 의미한다. 네, 계속해서 이 종족을 보존하는 거죠. 계속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그 인류라는 종이 또는 이제 작은 단위에 봤을 때는 이제 가문이라는 어떤 것이 혈통이 계속 이렇게 보존되는 거잖아요. 연속성, continuity, 연속성, 보존, 지속성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심볼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 외에 이제 또 몇몇 다른 그 유명한 나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pecial trees have a particular symbolism, as the pine tree of Addis, which has become the modern Christmas tree. 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그 외에 유명한 나무들 중에서 아티스 신의 소나무. 자, 이거 아티스 신화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스펠링이 이제 ATYS 또는 ATIIS인데 그 식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에 대한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겨울에 죽었다가 이제 봄에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상징이죠. 부활의 주인공이다. 이와 같이 그 여러 고대 전통들을 살펴보면은 그 기독교 스토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세주가 죽고 살아나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아티스도 말하자면 기독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그 스토리의 이제 원형 중 하나죠. 그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티스의 소나무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지금 그 심볼로 삼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난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나무들을 보면은 이제 가을에 죄송합니다. 이제 가을에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고 겨울에는 이렇게 앙상하게 이제 말라버리잖아요. 말랐다기보다도 이파리 다 떨어지고 대부분의 나무들이 자 그래서 마치 사람이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죠. 자, 하지만 그 다음 해 넘어가서 이제 봄이 시작되면 이제 다시 이게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싹을 돋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일종의 부활의 심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밤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상응의 원칙에 따라서 작은 단위에서의 부활인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자고 있는 상태는 마치 뭐 비유하자면 좀 재수없긴 하지만 죽은 상태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가 잠에서 다시 깨어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그 자연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런 일종의 사이클인데 늘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겨울에 뭐 말하자면 가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노인이 되고 겨울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봄에 다시 아이처럼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봄, 여름 이때는 아주 그냥 활력이 강한 그런 계절이죠.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은 이제 좀 말하자면 사그라드는 그런 것이고. 네. 그래가지고 뭐 다른 얘기지만은 뭐 가을을 영어로 fall이라고 하잖아요. fall.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봄에 어떻습니까? 반대로 다시 튀어오르죠. 그래서 이제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죠. 그 스프링이 뭐 이제 뭐 스프링이 통통 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동사로 쓰였을 때 이게 솟아오르다 뭐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아티스의 소나무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도 되게 특이하죠. 이것은 이제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겨울에도 이제 그 초록색 이파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죽지 않는 영원 불변함 뭐 그런 것의 이제 상징이기도 해요. 예. 이런 거를 뭐 상록수라 그러나요? 항상 이제 녹색이다. 뭐 그런 그래서 좀 신성한 의미가 이제 부여되었던 그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The Cedars of Lebanon was a title bestowed upon an order of ancient priests. 자, 그다음에 이제 Cedars of Lebanon. 레바논의 참나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제 뭐 레바논에 있는 참나무라는 것이 뭐 여러 나라마다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자, 그런데 레바논의 참나무라고 해서 뭐 딱히 특별하다기보다도 이것도 하나의 심볼입니다. 그 당시 아주 옛날 고대 시절에 그 이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고대 사제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고대 사제 뭐 그 당시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학식도 뛰어나고 뭐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Cedars of Lebanon 하면은 이것이 이제 단순 진짜 참나무일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 그쪽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던 고대 사제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다루게 되겠지만은 이제 솔로몬 대왕이 이제 성전을 신축을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거기 이제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레바논에서 참나무를 잔뜩 들여왔다. 뭐 어느 지역에서 또 뭘 들여왔다. 그래서 이거를 그 성전을 만드는 재료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이 심볼리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진짜 성전을 짓기 위한 목재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뛰어난 학식을 가진 그런 사제들을 이제 초빙했다. 예, 일종의 컨설턴트 비슷하게.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 신축을 도왔던 자들, 컨설턴트들이다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According to one derivation, the word druid means tree, and the dryads were the spirits of the classical Greeks.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아일랜드 그리고 저쪽 지역의 켈틱 지역의 이게 드루이드들, 라는 말이 있죠. 이 드루이드라는 말도 그 일부 해석에 따르면은 이 어원을 따져갔을 때 이게 트리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드루이드의 그 어원이 아마 드리인가 뭐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트리, 다 이게 나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레바논의 참나무와 마찬가지도 이 아일랜드의 그 드루이드 사제들, 이 사람들도 말하자면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고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무다. 그런 이제 호칭을 붙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제 나무 요정들이 이제 드라이아드거든요. 야, 이것도 역시 드루이드랑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죠. 이것도 나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무 요정. 네, 굉장히 흥미롭죠. 그 나무의 심볼리즘도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 All these interpretations are significant, but there is another more imminent in its references.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심볼이지만은 그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심볼리즘이 있다. There are two great systems in the body of man. The tree of life, which is the arterial with its roots in the heart, and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at is, the nervous system, which has its roots in the brain. 자,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두 나무, 그 생명의 나무와 지식의 나무, 선악과가 달려있는 지식의 나무가 상징하는 바를 이제 그 상응의 원칙을 이용해가지고 그 이제 우리 인체와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 존재하는 생명의 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생명의 나무가 있고 지식의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심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동맥계, arterial system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몸 전체를 이제 관통하고 있는 그 혈관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혈관이 마치 그 뭐 나무의 그 가지, 수많은 가지와 또 이제 같잖아요. 예. 그리고 이 나무의 뿌리는 우리 심장에 있다. 우리 가슴. 그렇죠? 그 심장이 말하자면 이 혈관 시스템의 그 중심이잖아요. 여기서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 혈관을 통해서 이제 뭐 영양소랑 뭐 이런 것들이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명의 나무다. 네. 뭐 실제로 말이 되죠. 심장이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심장이 뭐 멈추면 그래서 따라서 금방 죽는 거죠. 뭐. 예. 그냥 죽습니다. 뭐 다른 장기들은 약간 손상이 되어도 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거는 뭐 죽는 거죠. 생명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체 안에 있는 지식의 나무는 무엇이냐? 이거는 그 혈관과는 달리 이제 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신경계를 말하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 신경 네트워크도 이제 우리 몸 마치 혈관처럼 우리 몸 전체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의 뿌리는 어디겠어요? 그 뇌잖아요. 그죠? 그 이 신경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수많은 우리가 외부 환경에서 접하는 그런 정보들이 다 뇌로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오감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된 지식들이 전부 다 이 신경계를 통해서 그 뇌로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뇌가 이 지식의 나무의 뿌리인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뇌를 써야 되죠. 예. 뇌가 기능할 수 없으면은 뭐 지식을 얻을 수가 없죠. These two trees are physical manifestations of a complicated network of branching energy currents in the aura or superphysical bodies. 자, 인간의 아우라 또는 초물질적 몸의 에너지 흐름으로 존재했었던 것.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그 물질적인 육체를 갖기 이전에는 그 아우라체 또는 뭐 에테르체, 초물질적 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잖아요. 자, 거기서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에너지 흐름으로 패턴으로 존재했었던 것인데, 자,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리플렉트 돼가지고 우리 신체적, 육체적인 몸에도 그것이 그 기능이 똑같이 이제 재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거울에 비추듯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혈관, 동맥계, arterial system, 그리고 신경계, nervous system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네, 되게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제가 이제 그 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몇 가지 이제 이미지를 본 겁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인체도가 깨알 같은 글씨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동맥계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인체에 있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하트, 심장이 여기 이제 이 나무의 뿌리인 것이고, 이제 수많은 이제 가지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신경계, 그 nervous system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뿌리가 여기 brain, 그 뇌에 있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쫙 온몸에 이렇게 퍼지고 있죠. 수많은 그 가지들이. 네. 이것이 말하자면 인체 내의 지식의 나무라 할 수 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In medieval art, it was customary to represent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in the form of an apple tree. 자, 이 중세 시대에는 이제 많은 화가들이 이 선악과,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를 그렸을 때 이거를 사과나무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뭐 일종의 유행이었는지 뭐 하여튼 이 선악과라는 것을 이제 사과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Significantly, this fruit has been concerned with two important episodes in the history of man. In the apple that Eve ate and the apple that fell on Newton's head. 자, 여기서 그 인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또 중요한 그 사과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유명한 두 개의 사과. 그 첫 번째는 그 이브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은 사과. 그리고 또 하나는 뉴턴의 머리에 떨어진 사과. 그리고 제가 이거 괄호 안에 있는 건 제가 쓴 건데 요즘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은 애플 컴퓨터와 아이폰을 상징하는 사과. 네. These two apples have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네, 이 두 개의 사과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 네, 맞는 말이죠. 뭐 이브가 먹은 사과, 이것은 이제 굉장히 오컬트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인간이 그 영적 세상에서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는 the fall, 그것을 경험해가지고 이 지구라는 세상에 오게 되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인류 역사상 큰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인류 역사의 뭐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뉴턴의 머리에 떨어진 사과, 이건 다 아시죠? 뭐 이제 스토리에 따르면 이것도 이제 물론 신화, 일종의 전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이게 머리에 떨어진 사과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 이제 뉴턴이 뭐 이제 뭐 만유 인력의 법칙도 발견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전 물리학의 기초를 이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이 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older mystical writings show not an apple but a pomegranate. And Greek statues of Kore and Persephone frequently depict these fertility goddesses holding pomegranates.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선악과가 이제 당연히 다 사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아주 오래된 고대 전통에서는 이제 그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이 과실이 그 사과가 아니라 석류였어요. 예. 고대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브가 따먹은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석류였다. 네. 하데스에게 납치되었다가 석류를 먹는 바람에 1년 중 일정 기간 동안 지하 세계에 머물러야만 하는 페르세포네의 운명. 자, 이거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 이제 하데스는 이제 물질 세상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실제 그 신화에서 그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 세상의 신.
그러니까 이제 뭐 사탄과 동일시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하데스가 원래 이제 제우스, 포세이돈과 이제 삼형제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올림푸스, 소위 말하는 올림푸스 신들, 이 올림푸스 신들이 그 이전 세대인 타이탄족을 몰아내고 그 후에 이제 각각 이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영역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다스리게 되었거든요. 네, 제가 하데스 얘기를 그 배경 지식을 위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자, 그래서 제우스가 담당하게 된 것이 이제 하늘, 말하자면 천국. 그러니까 이제 그 올림푸스 산에서 머무르죠, 제우스는. 말하자면 하늘을 담당하는 신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세이돈은 뭐 아시다시피 바다를 다스리는 이제 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데스는 이제 땅을 다스리는 이제 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질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은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이 삼형제는 일종의 삼위일체다. 하나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물질 세상 전체, 뭐 땅뿐 물질 세상인 게 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땅, 바다, 뭐 공기, 그러니까 하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신화에서 보면은 이제 하데스는 올림푸스 산에 살지 않아요. 그 다른 올림푸스 신들은 그 올림푸스 산 그 아주 화려하고 그 나이스한 곳에서 맨날 이제 그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데스는 혼자만 그 땅 속에 만들어진 궁궐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그 재수 없게 걸린 땅을 다스린 것이 이제 가장 재수 없게 걸렸습니다. 하데스가. 자, 그래서 이제 막 굉장히 좀 우울하게 묘사되고 뭐 이제 신화나 이런 데서, 그리고 좀 외로웠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데스가 어느 날 그 지상 위로 이제 궁궐은 이제 땅 속에 있거든요. 지상 위로 올라와 가지고 페르세포네라는 그 여신을 납치해 갔어요. 땅 속으로. 그래서 자기의 이제 왕비로 삼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페르세포네는 이 여기 뒤에 나오지만은 데미테르 여신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메테르 여신 그리고 페르세포네 둘 다 말하자면 이제 비옥함, 어떤 농업,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수학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그 여신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데스가 어쨌든 페르세포네를 이제 납치를 해가지고 자기 왕비로 삼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데메테르 여신이 갑자기 자기 딸이 이제 행방불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이제 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딸을 찾아 헤매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아, 이거 어느 모날 모시에 그 하데스가 갑자기 땅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네 딸을 납치해 갔다. 이런 소식을 이제 데미테르 여신이 접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데미테르 여신이 이제 올림푸스에다가 이제 뭐 자기 딱한 사정도 얘기도 하고, 이제 헤르메스 신을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하데스로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그 페르세포네를 이제 구출하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하데스는 또 자기도 억울하다 이거죠. 이건 내가 부인으로 왕비로 삼았는데 내 왕비를 뺏어가는 거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올림푸스 측과 하데스 측이 이제 일종의 협상 같은 걸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페르세포네가 거기 지하 세계에 있는 동안 석류를 따먹지 않았으면은 이제 어머니와 재회를 해도 된다. 자, 하지만 그 땅에서 그 이제 석류를 이제 그 제가 정확한 기초적인 건 기억 안 나지만은 석류를 몇 달 이상 따먹었던가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따라서 만약에 석류를 따먹은 게 있으면은 1년 동안 일정 기간은 그 하데스의 그 왕비로 보내야 된다. 시간을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메테르의 승도 아니고 하데스의 승도 아니고 약간 절충안을 찾았던 거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페르세포네가 그 하데스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이 석류를 따먹었어요. 그 몇 알을 따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따먹은 수만큼 그 몇 개월 동안은 1년 동안 그 하데스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상에 속박되어서 하데스의 왕비 역할을 하면서 지하 세계에 머물러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1년의 또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제 그 지상에서 이제 데메테르 어머니와 같이 이제 뭐 생활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땅 위에 머물러야 되고 한동안은 땅 아래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아마 그 정확한 개월수는 이제 뭐 스토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아마 땅 속에 아마 3개월 정도 머물러야 되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이제 지상에서 머무르게 되어 일 수 있다. 또는 이제 6개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퍼세포니가 상징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봄의 여신이거든요. 봄.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울 동안에는 하데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모든 식물이 이런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아주 그 춥고 그런 기간 동안에는 땅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식물이 이제 말라 죽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봄에 다시 이제 펄세포니가 땅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꽃이 피고 이제 식물이 싹을 틔우고 이러는 겁니다. 네. 그것의 심볼리즘이에요. 아이고 이제 뭐 별 얘기 아닌데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데스에게 납치되었다가 석류를 먹는 바람에 1년 중 일정 기간 동안 지하 세계에 머물러야만 하는 persephonei의 운명. 어떻게 보면은 그 이브하고 약간 비슷한 거죠. 이브도 물론 이제 아담까지 포함되는 거지만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물질 세상으로 와야만 하는 그런 이제 운명을 맞게 됐잖아요. 이제 persephonei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산뜻한 올림푸스 뭐 이런 쪽에서 머무르다가 저 석류를 물론 납치된 이후이긴 하지만 석류를 따먹는 바람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지하 세계에 머물러야 하는 물질 세상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참고로 그 영화 매트릭스 그 3편에도 3편이었나 2편이었나도 이거 펄세포니가 나오죠. 거기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메로빈지언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메로빈지언. 그래서 약간 재수없게 말하고 그 이제 어떤 지하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이제 맨날 그 와인이나 홀짝홀짝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말하자면 하데스거든요. 그 비유하자면. 그리고 실제로 그 메로빈지언의 부인이 펄세폰이죠. 그 실제로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이름이 펄세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메로빈지언이 납치를 해와가지고 강제로 자기 부인으로 삼았던 그런 운명을 맞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펄세폰이 부인이 그 메로빈지언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몰피어스랑 네오 주인공들을 이제 도와주죠. 네. 네. 아이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is fruit also had a place in the rituals of the Eleusinian mysteries and seems to be the original of the Chaldean apple. 자, 그래서 이 석류라는 것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제 엘레세우스 제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열매다, 과일이다. 이 엘레세우스 제전이라는 것이 그 데메테르, 아까 얘기했죠, 데메테르, 펄세포니의 어머니, 데메테르 여신을 기리는 축제, 일종의 인문 의식이다. 네. 이제 그 고대 그리스 뭐 올림푸스 신들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올림푸스의 왕이 제우스고 뭐 아까 얘기했었던 포세이돈도 있고 뭐 헤르메스 등등 많이 있는데 그 이제 고대 그리스 그런 신들을 기리는 그런 뭐 축제, 의식 같은 것이 옛날에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고대 그리스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컸었던 게 가장 성대하고 가장 그 소위 말해서 인기가 좋았었던 그 축제가 엘레세우스 제전이었다고 합니다. 데메테르.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진짜 우리가 인간이 먹고 사는 일과 관련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 데메테르 여신은 이제 땅의 비옥함, 수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여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가깝게 느껴지고 가장 친근한 그런 여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대적으로 이제 치러졌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이미지를 준비한 건데요. 자, 이제 왼쪽 모습이 이제 석류를 따먹는 그 펄세폰이죠. 이제 펄세폰이 되게 아름답게 이제 묘사가 되었네요. 그래서 아마 하데스에 내려가 있는 동안 이 석류 알을 몇 개를 따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1년, 그 제우스의 판결에 따라서 1년 동안 몇 개월은 이제 지하의 세계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됐죠. 그것이 말하자면은 이제 새로운 싹이 나지 않는 그 뭐 늦가을부터 뭐 겨울 뭐 또는 초봄, 뭐 대략 그 기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펄세포니는 이제 봄의 상징이기 때문에, 봄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유배 기간이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꽃이 피고 이제 그 식물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도 유명한 그림인데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냐면 어머니 데메테르와 제외하는 펠세포네다. 저기 왼쪽에 있는 그 약간 아줌마 같아 보이는 여신이 이제 데메테르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펄세포니죠. 이제 이 펄세포니를 이제 하데스에서 이제 구출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르메스예요. 지금 보면 이제 모자에도 날개가 달려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것이 일종의 그리스판 돌아온 탕하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펄세포니가 이제 이제 들판을 이렇게 자유롭게 논일다가 갑자기 하데스에게 납치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적인 그 영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가 그 우리 인간처럼 말이죠. 이제 하데스에게 납치가 됨으로써 이제 물질 세상,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좀 헤매고 있다가 뭐 석류도 따먹고 뭐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어머니와 재회한 것. 그러니까 돌아온 탕아가 이집트에서 계속 뭐 어렵게 힘겹게 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랑 비슷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페르세포네가 다시 어머니와의 재회를 하도록 그 성사시킨 것은 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헤르메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헤르메스는 이제 중재인 역할이고 일종의 구세주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헤르메스는 이제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그 올림푸스 가장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높은 경지를 할 수 있는 올림푸스부터 가장 아래라고 할 수 있는 하데스 이 두 극단을 자유롭게 이제 오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올림푸스 그 궁전에도 갈 수 있고 죽은 자들의 영역인 하데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그 보통 사람들은 하데스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헤르메스는 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세주 역할이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헤르메스가 이제 뭐 또 지식의 신, 뭐 지혜의 신,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구세주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서 셋서 모든 그리고 중간 모든 단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제 아주 높은 경지에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 뭐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겠죠. 자,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을 가장 낮은 단계에다가 전달하는 능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마치 그 어떤 뭐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에게는 그 전달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많이 알지만 그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은 뭐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하지만 구세주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것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수준 높은 그 경지에 이른 사람들과도 대화가 통해야 되고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가 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헤르메스는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림푸스와 하데스를 자유롭게 이제 왕래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성경을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헤르메스 역할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재자 그리고 이제 소위 연금술에서 말하는 이제 양의 원칙과 그 솔트 그리고 음의 원칙 그러니까 양의 원칙이 설퍼죠. 그 유황 그리고 음의 원칙이 이제 솔트 이 두 가지가 극단인데 그것을 이제 연결시켜주고 화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수은이거든요. 연금술에서. 자, 근데 수은이 뭐예요? 또 머큐리잖아요. 그죠? 머큐리, 헤르메스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늘, 천국, 그리고 땅, 우리 지구, 그것을 이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제 연결시켜주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반 뭐 성경에 보면은 가장 인간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하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그들과도 말이 통하고 말하자면 소통을 잘한다는 거죠. 이 헤르메스 또는 머큐리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어려운 개념들을 뭐 다양한 우화, 패러벌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우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소 무지할 수도 있는 대중에게 이런 그 설교를 하는 거죠. 일반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중재인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헤르메스, 뭐 불교에서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세주의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또 다른 주제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심볼리즘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리고 이제 사과, 그리고 석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고 그 내일 제4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